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민희 위원장이 그 방통위에 대해서 감사 요구안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강행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군사 독재 때도 이렇게 소수당의 의견을 완벽하게 묵살한 국회는 없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 다수당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이게 얼마나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건지 정말 역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이걸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과방입니까? 이게 방송연구장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뭐 최민희 위원장 이름을 넣어서 바꾸든지 이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위원회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예? 군사정부 때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소수당 의원을 그래도 존중은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완벽하게 묵살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의사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정말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리고 저희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거나 논거가 없으면은 당연히 배척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게 법률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불법으로 단정할 만한 상황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하면은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의사를 진행하셔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상임위가 대한민국 국회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뭐 생각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지? 아니요, 당장에 우리 법사위 있습니다. 예, 법사위 이미 비교. 이기셨어요. 법사위 이미 이기셨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저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영상에 대해서 KBS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인사를 했다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저 뒤에 태극기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그걸 다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장기에만 격려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때 제가 오기 전인데 뭐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치가 없었는데 그 이후까지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까? 저 정도면 무슨 친일 프레임 환자 아니에요? 아마 앵커에서 뭐 저희가 와서는 이제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양국 국기가 함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인데 그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기 스스로 상상을 해서 저렇게 앵커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요. 정말 방송을 했던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좀 틀어주세요. 그리고 어제 김현 의원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점수를 고쳤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제가 아니 조작을 한 게 뻔히 다 드러났는데 고쳤다는 표현을 쓴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조작했는지 경위에 제가 다 써왔어요. 저 PPT 보시면요. 걱정하면서 점수 결과가 과락이 없다고 걱정하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점수를 깎아요. 그런 다음에 결과를 한상혁 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김태규 대행님. 예. 저 사람들,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 다 조치가 됐습니까? 제 오기 이전 일이라서 제가 어떻게 조치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장과 과장은요,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돼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고쳤다고 표현한다는 거에 대해서 김태규 직무대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부적절한 사안이었다라는 생각은 들고 앞으로 저게 부적절하다고요? 단순히 부적절한 행동입니까? 저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 문을 닫게 하려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지도 않은 방송 장악을 시도한 명백한 사례가 드러난 건데 그걸 부적절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방송 장악을 위해서 정말 문재인 정부는 정말 안 한 게 없습니다. 모든 걸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연장선상에서 MBC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을 치고 있고요. 또 KBS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민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하여튼 저는 여기 온 이상은 KBS를 공영방송으로서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야당이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사퇴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당은 야당의 뭐 평가나 생각이나 입장이 있겠지만 저도 제 스스로 사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KBS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정말 공정한 방송 해주시고요. 실수하지 마세요. 조그만 거 하나 하잖아요. 이렇게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예? 네, 절대 실수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 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이 여당 의원들과는 정말 조화롭게 대화를 주고받고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자까지 다 저항합니다. 그거는 국회 방송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과방위를 운영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로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행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받았지만 국회의원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참고 과방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협상이란 그런 겁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자료를 안 내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답변을 못 받고 그리고 심지어 방통위 직원은 국민의힘 의원에게 탄원서인지 뭔지 모를 정체 모를 문건을 보내고 그 내용은 야당 위원과 과방위를 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걸 특정 방송에 고스란히 줬습니다. 이런 일은 국회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예, 이런 방통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충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정말 이 감사 요구안 올리신 거에 대해서 정말 심히 부적절하다,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회가 국회인지 사법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요구안이 불법적 운영에 대한 감사입니다. 불법적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방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민 사장님,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일은 2번 다시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게 극히 짧았던지 혹은 편곡됐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건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신발끈도 매지 말라라는, 고쳐 매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갓끈이죠. 이 사태는 순국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KBS의 해명이 당초 7월 말 방송할 예정이었는데 올림픽 중계로 뒤로 밀리면서 광복절 새벽에 방송이 됐다. 옹색합니다. 방송일이 조정된 거라면은 광복절은 더더욱 피했어야죠. 애초에 대한민국 방송에서 기미가요 자체가 나오는 일은 앞으로도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14년에 JTBC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본인 출연자가 나오는 장면에서 기미가요를 틀었다가 크게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방심위로부터 경고 제재 받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시청자들이 모두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종영됐습니다. 사장님, 재발 방지 대책은 준비하셨습니까? 예, 지금 TF팀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이번에도 그런 일이 결국 발생했는데 부장이나 팀장이나 또 국장이 자기 책임하에 나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드시 모든 프로그램을 체크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3.1절이나 6.25 광복절 같은 이렇게 중요한 기념일들에는 특별히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강화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께서 납득하실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사태를 놓고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현 정부까지 싸잡아서 친일 프레임 씌우고 KBS를 어용방송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극기를 거꾸로 한 문제는 있어서는 정말 안 될 일이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보여주시죠.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전년기에도 태극기가 거꾸로 걸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갖고 문재인 정부를 친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야 옳겠습니까? 그리고 2018년 12월 4일에 KBS는 오늘 밤 김제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수근 윈맞이 환영 단장이라는 사람을 출연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 경제 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 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칠 수 없나라고 하는 인터뷰를 여과도 없이 내보냈습니다. 많은 지탄을 받았죠. 저는 조선중앙 방송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2018년 11월에 북한 문화교류국이 민주노총에게 지시해서 김정은 환영단을 만들라는 지령을 내려갖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여기 계신 많은 위원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전에 KBS가 충성을 다하는 용산에 무슨 땡윤 방송이냐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KBS는 북한의 정성을 다하는 땡문 방송입니까? 청와대에? 그래야 형평성이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MBC는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아니라 민주당의 좋은 친구 MBC라고 말해야 형평성이 어울립니까? 박민 사장님, 공영방송은 국민의 공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영방송 KBS에서 다시는 이념 논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찬양이나 기미가요와 같은 내용들이 방송으로 나와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